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10월 14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네이버에 집이라고 일단 한번 쳐봤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가 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먼저 방송할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집을 왜 사야 하나? 집을 왜 사야 하나? 참 어려운 화두입니다. 돈이 없어서 또 집을 못 사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나는 집을 갖다 꼭 사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을 꼭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집을 왜 사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또 제 경험담에 대해서 조금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어제 아기곰님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을 완독을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죠. 제 나름대로 뭐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집도 보러 다녀야 되고 또 미팅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늦게 어제 읽었는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최근에 그저께 방송했던 부의 인문학 책과 이 재테크 불변의 법칙 이 책 두 권만 소장하셔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을 듯 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국어사전에 집이라는 그 뜻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입니다. 뭐 또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영어로는 뭐 홈, 패밀리, 하우스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갖다 먼저 하기 전에 또 집을 왜 사야 하나라는 이 화두에 대해 가지고 인터넷에 네이버에 쳐보니까 제가 오늘 방송할 주제 집을 왜 사야 하나 관련해 가지고 쳐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가 유현준님께서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듯한데 이거는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블로그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또 마땅하게 또 이렇게 펴놓고 또 제 얼굴을 또 확대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제 블로그를 먼저 화면으로 해놓고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좀 눈에 보이게 좀 좋게 제가 만들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또 제가 또 그런 부분에 좀 약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저희 아버님께서 외국 그 3년간 그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2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외국을 가셨다가 5학년 때 이제 겨울쯤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6학년, 초쯤 6학년 들어갈 그 해, 그 전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6학년 때 이제 저희가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저희 뭐 어머님이라든지 저랑 제 남동생이 이제 3명이 아버지가 이제 외국에 가 계시니까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이모 집에서 이제 또 사골세 방에서 살면서 또 이사도 했었고 제가 어렸을 때 또 이리저리 이사를 많이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직장이 또 그렇게까지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네, 군대 생활을 뭐 제가 직업군인 출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 생활을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을 때는 관사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사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관사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10년 정도 군 생활하면서 거의 무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집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역을 할 때쯤 돼서 이제 집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부끄럽지만 제가 전역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관사에서 쫓겨나다시피 좀 나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모은 종잣돈이 없다 보니까 전역을 하고 바로 집장만을 하기가 어려웠던 현실이다 보니까 최대한 관사에 있으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단장님 지시사항으로 이제 전역을 이제 하고 직보에 들어가신 분들은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원망스러웠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집에 대한 좀 절실함을 좀 깨달았었고, 그리고 직보가 맞춰지면서 전역한 이후에 정말로 가장 직면한 문제가 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종잣돈이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1억을 가지고 제가 그 인덕원 쪽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2009년도 또 금융위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에서 많은 반대랑 여러 가지, 또 심지어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들이 반대가 심했는데, 제가 집에 대한 이런 갈망, 그리고 집이 있어야지 안정적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행동을 옮겼고, 제가 그때 선택했었을 때 그 선택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집을 왜 사야 하나라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뭐 전세나 월세로 하면 되지 왜 꼭 내 집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들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10년 전, 그러니까 12년 전에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특히 이제 직업군인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전역하기 전에,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무리가 되더라도 집을 갖다가 말 그대로 전세를 껴서 좀 사놓고 전역을 해라라고, 정말 친한 친구들 포함해서 좀 친하지 않은 친구들까지도 다들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 중에 제 이야기를 듣고 집을 샀던 친구들도 있고, 집을 지금도 안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여기 아기곰님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페이지까지는 제가 이제 뭐 직접 한번 보시면 되시겠지만, 정말 좋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기곰님이 생각했을 때 집을 사야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느 사회나 부유층, 중산층, 극빈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부유층에서는 집을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을 부유층, 예를 들어서 상위 10%에 계시는 분들은 집을 사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뭐 월세로 그냥 계속 집을 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중산층이라든지 극빈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첫 번째 이유가 주거 안정성입니다. 주거 안정성. 집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부평처럼 떠도는 인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군생활했을 때는 집이라는 생각을 걱정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이제 전역을 하고 사회에 딱 나왔을 때 저는 직장보다 집이 더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주거 안정성에 대해서 정말 크게 공감하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3년 동안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와서 집장만을 안 했더라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 한 곳에 정착해서 학교를 다니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하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안정성이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그러면 전세로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전세를 과연 8년,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살 수 있습니다. 8년, 10년 동안. 그런데 우리가 8년, 10년 동안 이후에 예를 들어 자녀만 키우고 만약에 부부만 덩그러니 남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고,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못 버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조그만 보금자리만 있다라고 하면 그런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크다.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도 갖게 되고, 또 집안이 편안하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 또 일을 또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집에 대한 애착.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애착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집을 갖다가 20대 때 장만해야 돼. 아니야, 30대 때 장만해야 돼. 40대 때 장만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어렸을 때 자기 집에서 거주했던 자녀들과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새방을 전전하면서 했던 사람들하고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부유해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났는데 그냥 내 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런 애착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주인집에 있는 그 아이하고 싸우게 되면 어머니가 저를 엄청 혼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러나 생각했더니 주인집 그런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들 뭐 지금 제 또래에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주인집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고 살았죠. 이제 그런 같이 살다 보니까 단독주택인데 뭐 아랫방 뭐 이렇게 옆에 방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집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적인 부분 때문에 집주인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최근에도 뭐 다가구에 사시는 분들은 또 집주인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 말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라는 게 자산 이상의 의미가 크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자산 이상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애착, 그리고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이다라는 생각을 집은 이꼬르 자산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세 번째로는 성취감입니다. 통상 이제 시집장가를 가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성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 또래만 해도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서 많이 집장만을 많이 한 그런 시기가 됐는데, 최근에는 조금 빨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최근에는 또 맞벌이를 하면서 또 소득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하다 보니까 대출 레버리지를 익혀가지고 빨리 집장만을 하는 20, 30대를 보면서 상당히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물론 뭐 부모의 도움이 일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도 최근에는 맞벌이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집장만을 하는 부분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아기곰님께서 이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 이제 집을 사는 것은 강제 저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집을 장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남들한테 팔기 전까지만 해도 그대로 말 그대로 세이브가 되는 거고 저축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집값이 뭐 계속적으로 올라갈지 앞으로 또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지금 10년 전 집값이랑 지금의 집값이 다른 것처럼 자산 증식의 그런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스마일 생각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 수도권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자산이 증식,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주식도 이제 뭐 오랫동안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내가 만약에 20대 때 집을 장만했어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그 중간에 이제 물론 갈아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집을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하시겠지만, 만약에 매도를 안 하고 그냥 쭉 살고 계셔도 크게 손해보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제 저는 이 대출을 받아서 저도 이제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살아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친한 지인분들한테 이제 집장만을 했을 때 가장 왜 집을 갖다 왜 장만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을 없었을 때는 불안했는데 집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편하다. 마음도 편하고 걱정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아니 내 나이가 아직 20대고 30대인데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살게 되면 되고 또 이제 소비도 좀 줄이게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대출 원리금 상환의 그런 것들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 부부가 더 열심히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집을 갖다 사야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최근에 20대 제가 10년 전만 해도 트렌드가 직장 장만하면 무조건 차부터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가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집,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내 집의 소중함, 또 내 집이 좀 컸으면
또 원룸보다는 투룸, 투룸보다는 쓰리룸을 더 선호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 범위 내에서 부부가 의견이 합치된다고 하면 내 집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또 싱글로 사시는 분들도 내 집 마련은 꼭 필수다라는 이야기를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고, 또 저에게 상담을 또 하러 오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 집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의식주 중에서 주거, 물론 못 먹고 살 수 없고 옷을 안 입고 살 수는 없는 것처럼 집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없이 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주거의 안정감을 갖다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거의 안정감을 느끼면 여러 가지의 내가 밖에서 나가서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감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벌써 16분이나 됐네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네요. 그래서 1주택자, 특히 이제 무주택자 중에서 1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은 꼭 이 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좋냐면,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가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지고 어떤 설문을 해보니까 80% 정도가 집값이 오르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분이 좋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오르면 기분만 좋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집을 1년 안에 팔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내가 이 집을 샀어요. 보면 정말 내가 이게 정말 상황이 정말 어려워져서 이게 매도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1년 안에 매도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최소 2년, 최소 1년 이상을 가지고 간다, 보유한다. 주식처럼 오늘 샀다 내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이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샀는데 집이 갑자기 사자마자 2억, 3억이 올랐다고 해서 기분만 좋을 뿐이지 이걸 갖다 매도를 해야지만 현금이 확보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이 건축가 유현주님의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게, 이분께서 서울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런 기사를 갖다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공간이 다양한 용도로 이제 쓰일 미래 사회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적 변화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고, 또 주거 문화와 관련돼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또 가짜는 집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현실, 이 관련해가지고 좋은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걸 소개를 할 테니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야기를 못 드리는 거, 건축가 유현진님께서 서울에 집 지어야 3기 신도심 바보짓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부동산 가격을 적정화시킬 방법은 없을까 관련해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도 여러 가지 했고, 오래됐다고 보존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집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나?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간동화 이한경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인데, 식물은 뿌리 내린 곳을 자기 공간으로 확보한다. 그러나 동물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집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다. 오히려 동물일수록 쉴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다. 그중 계속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 우리가 노력해서 컨트롤할 수 있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건 공간뿐이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려 노력하는 거다. 만약 시간에 이어 공간마저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면 불안을 느낀다. 자기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젊은이들에게는 임대로 살라거나 쉐어하우스 같은 데서 살라고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감자스마일이 제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이거잖아요. 집을 왜 사야 하나? 인터넷에 쳐보시게 되면, 또 유튜브에 쳐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자스마일 생각은 집은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집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조금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을 해서 내 집 마련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2009년도에 상황을 봤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그리고 잘 자금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준비하셔서 꼭 내 집 마련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드리고요. 왜 집을 사야 하나? 라는 이 질문에 감사 스마일은 마지막으로 집이라는 거는 내 공간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가정을 갖다 꾸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꼭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애청자님들만이라도 정말 작지만 뭐 큰 집도 좋겠지만 작은 집이라도 꼭 내 집 마련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뭐 만족감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을 누렸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전 같으면 3, 4억 하던 집이 10억이 넘은 현실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집에 살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되물었는데 아닙니다. 또 기회는 옵니다. 저는 분명히 기회는 또 온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갈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또 기회는 옵니다. 기회는 오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가 오더라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도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택지지구라든지 또 수도권에 여러 가지 또 그런 호재들 그리고 감사 스마일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짤막하게 마지막에 방송을 했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또 애청자분께서 광고를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대출 규제 때문에 조금 이제 부동산이 조용합니다. 이제 그런 조용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또 이럴 때 또 어떻게 보면 또 매수 타이밍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에게 또 금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놓고 이제 금매가 있다는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다양하게 매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집에 대해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듯 하고요. 끝으로 제가 이 아기곰님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좋은 서적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감사 스마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